논평에 대한 논평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홍성과 칼럼니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네, 한 달 만에 개편 살아남았습니다. 최신의 문제를 송경호 박사와 논의를 하다가 가장 낡아빠진 내용의 칼럼을 다루려니까 꽈방 소파에 누운 것처럼 편합니다. 사실은 전 되게 애먹었어요. 왜요? 이게 은근히 힘든 작업이더라고요. 봅시다. 이게 저 혼자만의 중요 프로젝트인데요. 네. 그러니까 우파적인 세계관이 한국에서 잘못 발효될 때 등장하는 패배주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나 옹성갑 칼럼니스트는 둘 다 평생 한국에서만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우파는 다 이런 패배주의가 좀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할 때가 그렇기 많거든요. 때문에 다루고 싶은 거예요. 예. 왜냐면 그 패배주의는 약간 이상한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패배주의 때문에 우파가 됐나 싶을 정도예요. 보겠습니다. 네. 중앙일보의 오늘의 친구는 썬데이 칼럼 왜 부패는 사라지지 않는가. 3월 7일 얼마 안 됐습니다. 부패한 지. 사실 한 달 동안 쉬면서 네. 되게 여러 한 두 자릿수 정도의 후보작이 쌓여 있었거든요. 모두를 이겼습니다. 저도 늙으면 멜빵 하고 싶어요. 저 뭐라 부르더라? 멋있는 말이 있는데 패션 어휘. 아무튼 건국대 석좌 교수님이시고요. 제목부터 거창하죠. 그리고 네. 이 글의 초중반에는 배워서 좋은 지식도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좋아요. 교수님이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공부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아요. 글을 여는 첫 두 문단은 일단 지나갈게요. 네. 이거는 볼까요? 학술적으로 부패란 뇌물, bribery, 정실, nepotism, 그렇죠. 유용을 뜻하는데 misappropriation. 이러한 노력해요. 이러한 사회학은 사회기강을 해이하게 만들며 합리적인 행정 공급과 봉사를 방해하며, 그러니까 공무원이 부패한다는 소리겠죠. 국민의 문제에 국민의 참여를 차단하며, 윤석열 소리죠. 건전한 노력으로 사는 사람을 위축시킴으로써 사회적 적대감과 위화감을 증대시키는 작용을 한다. 유승민 의원이죠. 그러한 사회적 역기능이 있음에도 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자, 부패가 정의되려면 필요한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합니다. 뇌물, 이건 다 이해하실 거고요. 정실, 네포티즘은 그 뇌물이 정식 절차가 아닌 야매 절차인 것처럼 네. 공적인 평가를 정식이 아닌 기준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렇습니다. 유용은 권한자가 공공 소유의 뭔가를 자기 소유로 슬쩍하는 거고요. 전부 정해진 절차와 일반 상식을 위반한다는 속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분석을 정착시킨 사람 중 하나는 조지프 나이라는 국제정치학자인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조셉 나이라고 읽으시고 그 사람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 뭐 어때요? 여긴 동양인데. 2025년에 타계한 미국의 저명학자. 이게 저명학이라는 학술이 있어요. 그러지 마. 유명해지기는 공부하고 싶죠. 인플루언서의 시대고. 저명학자인 나이는 국제정치학자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의 출세작은 부패의 가성비 연구였다. 그가 분석한 부패의 원인을 들어보면 자, 여기서 갑자기 끊고 좋아요. 한국주민자치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 멋진 로고네요. 2년 전인 2024년 3월 29일 94회 연구 세미나를 열었는데 네. 이날의 강의자가 오늘 읽는 글의 필자입니다. 아, 저분이 석좌 교수님이시군요. 그리고 그날 특강의 내용 앞부분은 조지프 나이로 시작하더군요. 홍성화 칼럼니스트 연구 많이 해봤네요. 보죠. 주민자치 격동기 지식인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작년이네요. 연구 세미나 94. 이어 조선 폐망. 이건 무슨 망입니까? 보도는 쓴 사람 탓입니다. 넘어가요. 브로큰 넷. 조선 피해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부패에 대해 언급했다. 아, 부패 좋아하시는구나 이분이. 신 교수는 역사는 발전하는가 역사가 진화하는 속도로 부패도 진화했다며 조셉 나이의 말을 인용해 부패에 대해 부패의대해 위정자가 상대의 판단을 왜곡시키는 뇌물, 정실주의, 개인의 용도를 이용한 공금 유용이라고 정의했다. 똑같죠. 이거 평상시랑 동원이라는 생각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 특강의 주제는 조선이 왜 망했냐, 대한제국 왜 망했냐고 전반부의 논지는 부패였어요. 네. 그래서 조지프 나이도 갖고 온 거죠. 아마도 이 강연자 필자는 부패 얘기가 나오면 조지프 나이부터 나오는 게 매크로인 모양입니다. 제가 AI 얘기하면 아이로봇부터 나오는 매크로를 가지고 있는 그 매크로는 꼰대죠. 좀 참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영화를 좀 봐야 되겠어요. 매스 이펙트 게임을 해보는 게 어때? 그것도 괜찮은데. 매스 이펙트 좋죠. 네. 자, 물론 조지프 나이가 나오는 게 합당해요. 이 부패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패론의 권위자니까. 하지만 원 패턴이라는 느낌이 좀 나죠?
농구 선수를 싫어할 때 원툴이라고 부르죠. 지금부터 원 패턴이시다. 중앙일보의 2026년 3월 7일 글과 네. 2024년 3월 29일의 강연 기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차이가 나는 2년 차이. 2년 차이가 나는 재작년의 강연과 지난주의 중앙일보 칼럼을 비교하신답니다. 보죠. 기사. 돈에 대한 욕망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패는 욕망을 채워주는 손쉬운 수입원이며 영혼을 파는 대가로 세상을 품에 안겨준다. 그리고 주민자치에 실린 이 보도문에는 돈의 욕망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없으며 원툴러 좋아요. 사실상 특강의 내용을 조금 더 풀어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을 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부패는 행정기구 작동시킬 수 있는 적절한 윤활유로 작동하는데 라고 하고 뒤에 이제 2년 전에 글을 보면 강의를 보면 부패는 기구를 작동시킬 수 있는 적절한 윤활유로 작용하고 뭐야 오늘 이 칼럼을 골라오신 건 칼럼 내용은 아무 상관이 없네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자가복제잖아. 그냥 이게 웃겨서 갖고 온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중앙일보로 다시 보면은 네. 이로 알미암아 사람들은 적정 수준의 부패의 매력을 느낀다라고 했죠. 이 개념은 중요합니다. 적정 수준의 부패의 매력을 부패가 느낀다. 완전히 없는 무균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부패에는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지프 나이의 설명이라는 거예요. 아까 보통 교수보단 유담 교수를 좋아한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아니구나. 적정하지 않지 그건.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낮은 정도. 죄송합니다. 네. 다음 셋째. 둘째를 좀 더 얘기합니다. 부패를 관리하는 책임자들은 허용된 부패 수준을 이 개념은 그려놓고 중요합니다. 허용된 부패 수준. 부패가 없었더라면 18세기 영국의 의원 내각제와 19세기 미국의 이민은 존재할 수 없었다. 그리고 주민자치에 우리가 계속 갖고 와 있는 이 문단의 첫 번째를 보면 부패가 없었더라면 18세기의 영국의 의원 내각제와 19세기의 미국의 이민은 존재할 수가 없었다. 제가 종종 완벽하게 똑같은 문장입니다. 궁금해하는 되게 인류의 난제 중에 하나거든요. 네. 택시기사님은 같은 말을 몇 번 해봤을까? 때로 우리 집안 어르신들을 만날 때도 그래서 이 파트는 필자의 논지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 없이 문단을 통째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부패는 사회의 윤활유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뭐 허용된 부패 수준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이 존재한다. 네.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의 경미한 부패는 봐주겠다. 정도.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쓴 내용으로 보면은 왠지 필자가 결론을 부패는 못 막는다로 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필자가 설명해주고 있는 조지프 나이의 논조는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방면은 불가능하지만 이 하이비된 수준까지는 도달하도록 노력을 해보자, 내려보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약간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네요. 그래요. 어쨌든 셋째. 부패는 음지식물이자 염기성 세균과 같은 공생의 음모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컨스피러시겠죠. 그래서 음모는 다른 범죄에 견주어 노출 위험이 적다. 옆에 강의를 볼게요. 음지 공생의 음모 노출 위험이 적다. 분명히 이제 저 2년 전에 써놓으신 가사인 건 맞고.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평할 수도 있어요. 조지프 나이의 분석을 그대로 옮기니까 24년의 강의나 26년의 글이나 전개가 똑같을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근데 그러기에는 음지 공생 노출과 같은 키워드가 그대로 옵니다. 사실 이게 이걸 조금 바꿀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시간에 가져왔으니까 홍성각 칼럼니스트가 기상천외한 거 들고 왔다라고 상상하는 거지. 실제로 그 중앙일보의 저 편집자들이 저희 같은 생각을 했을 리도 없고 업계에서 이런 일은 보통은 좀 부끄러워해야 되는 일이긴 그렇습니다. 합니다. 지식 소매업자라면요. 지식을 소화한 후 여러 형태를 가공해서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결과물의 구조와 키워드가 똑같다면 여러 형태가 아닌 거죠. 저도 이런 식의 일을 가끔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그 아실에서 얘기했던 슈퍼히어로의 역사 같은 것들을 강연에 나가서 얘기할 때의 포맷과 다른 매체 글에서 얘기할 때의 포맷과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얼개를 처음부터 완전히 바꿔놓고 갈아엎고 쓰니까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성인데 그건 별로 안 보이고 일단 이분은 어쨌든 그래서 조지프 나이의 네 번째 분석. 부패에 지나친 감시는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부패는 강공의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네, 중요한 부분은 부패는 강공의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라고 써놓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지프 나이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아, 이건 자기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민자치 보도문에 따르면 지나친 감시는 구성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며 저것도 저 다운표 하나 넣으시긴 했는데
근데 여기까지만 있잖아요. 음. 따옴표? 내 거야. 아, 네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은 부패는 강공의 법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예요. 이거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네. 다섯째로. 부패를 감소시키려는 방법은 그 나름의 비용이 든다. 부패 방지 비용이 부패로 인한 손실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즉 조지프 나이에 따르면은 이런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패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일정 수준의 부패는 존재하게 된다는 분석인 거예요. 그럴 듯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네. 있으면. 그리고 주민자치 2년 전에도 똑같이 얘기하셨네요. 부패를 줄이려는 방법에는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근데 약간 맥락이 좀 다르죠. 자, 최근 글에서는 방지 비용이 손실 비용보다 더 큰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꾸 그러니 부패를 엄단하는 건 헛수고다라는 결론으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왜냐면 부패는 강공으로 다스려지지 않거든요. 우리는 중앙일보의 그 칼럼에서 조금 변화한 모습들을 보겠네요, 이제. 네. 근데 고작해야 부패는 못 없애라는 말을 할 거면 부패라는 현상을 분석한 저명한 연구를 끌어오는 일인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 주말판 편집자들 되게 열심히 일합니다. 재래 언론에서. 이 정도 수준의 글을 실어줬을 리가 없다고 자, 생각해요. 이상 조지프 나이의 부패론에 대한 공부였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조지프 나이가 분석한 것에 따라서 이래서 부패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공부는 여기까지. 네. 그리고 글은 이제 매우 매력적인 부분으로 치닫습니다. 매력 없기만 해봐. 이런 점에서 보면 태초에 부패가 있었다. 다음! 그 가운데서도 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의회의 부패는 의회가 태초에 왜 있어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호벽에 숨어 가려낼 길이요. 어때? 매력적이지?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 매력적이지?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만 알 수 있는 어르신 칼럼들 특유의 매력. 갑자기 드리프트한다.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호벽에 숨어 가려낼 길이 없다. 한국 국회의원의 33%는 별을 달았으며 그중에 절반 이상이 민주화 유공자 본인이죠. 별이 많을수록 원내에서 투사로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위세가 등등하다. 진짜? 자, 우리 이제 왕별이 되실 내란범은 별이 없었죠. 왜냐하면 평생 검사였거든요. 이제 의회는 매물이 되었다. 갑자기 국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전과의 맥락을 삭제해버리죠? 그렇습니다. 이 잔소리는 우리가 이제 곧 선거 방송에 들어가면 죽도록 해드릴 겁니다. 보통 이제 군수나 구청장 후보들 중에서는 적긴 하지만 우리나라 그 리버럴 정당의 주요 축은 민주화 운동이기 때문에 전두환 박정희로부터 별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전과가 있고 또 음주운전이 사회문화의 일부이던 시절의 음주운전도 있고요. 아무도 안 말리던 시절의 음주운전이 있죠. 그리고 그럼 그런 전과가 있으면 우대받아요? 안 그럴걸요? 우리 팀이 선거 방송할 때 제일 많이 읽는 전과명이 3가지잖아요. 선거법 위반, 음주운전, 집회시위법 위반. 그렇죠. 이 셋이 다 달라요. 이 셋을 똑같이 별이고 부패라고 할 수가 있나요? 이게 중요한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방송만 얘기하고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것. 사회가 전과라고 지정하기로 한 것에 그때 그 사회에 따른 맥락이 다르다는 걸 정치 콘텐츠는 반드시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재래 언론은 그걸 안 한다. 그리고 이 글의 경우는 더욱더 이상해요. 자, 우리가 제일 많이 읽는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부패와 관련 있는 건 선거법 위반 중에서도 일부죠. 음주운전과 집회시위법이 부패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음주운전은 못돼 처먹은 거고 그러니까 부주의에 처먹은 거고 집회 시위는 부패해서는 하기 힘든 경우입니다. 가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뭐 사학법 수호 촛불 집회할 때는. 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니 이 글은 정치 혐오로 끝맺나 보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 또 뭐 다른 재밌는 거 있나 봐요. 글은 또한 갑자기 국회를 향한 정치 혐오를 넘어갑니다. 에이 보자. 그럼 어째야 하나. 부패 문제에는 생계형을 기준으로 하여 어느 정도 체념이 필요하다. 에이? 부패 없는 사회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여기까지는 조지프 나이의 분석이죠. 부패는 문화나 정부의 크고 작음이나 법제 혹은 근대화나 저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을 지키려는 그 시대 지배계급의 결심사항일 뿐이다. 지배계급의 결심사항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배계급?
반헌법적이자 상벌을 활용하는 국가 권력과 법률은 행위의 동기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행위의 겉모습만 교제할 뿐이어서 그러니까 즉 그 진의는 법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죠.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지 못한다. 이게 뭔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포기해? 포기하면 편해. 그 수상한 표현은 아니 보이잖아요. 칼럼이 무슨 주제가 있어야 실어줘. 부패는 그 시대 지배계급의 결심사항일 뿐이다. 즉 민중은 피지배 계급은 저는 아직 중요하지 해석이 안 않아. 돼요. 왜 그 피지배 계급의 마음을 동기를 법률과 권력으로 바꿀 수 없어. 저 문장을 중간 개 부분을 돼지거든. 쳐내면 부패는 그 시대 지배계급의 결심사항일 뿐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무슨 주제의식이 있는지 알 수가 없네. 아 주제의식은 그거예요. 주제의식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부패는 못 없애. 민간이 뭐 일반 공무원 사회가 국민들이 정치인들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지배계급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그 부패의 적정 수준이 결정되는 것일 뿐이야. 이 패배주의는 좀 허무하네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과 법률은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지 못한다. 가르쳐서 나아지게 할 수 없어.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우리가. 우리 음주운전이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확고하게 범죄라고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캠페인과 법률에 의해 결정됐거든요. 우리 인식이 바뀌었어요. 신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의외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조선 세종 때 한 명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정창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야? 제가 만든 짤인데 제가 캡처해온 훈민정음 반포 직전에 반대한 최만리 이하 대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창손의 한 말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쉬운 문자로 삼강오륜 가르치고 성리학 가르쳐도 백성들 본성은 안 바뀝니다. 아 이런 마인드다. 세종의 태도는 딱 하나입니다. 넌 왜 정치하냐? 너 파직. 왜냐면 이때 이렇게 반대했던 반대파들을 세종이 한번 후려쳤다가 그래도 인재들이니까 다시 썼는데 정창손만은 다시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용렬한 선비구나라고 했는데 의역하면 멍청한 녀석아죠. 그리고 오늘의 필자는 정창손의 길로 글을 맺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가 청렴해지는 것은 아니다. 청렴과 부패의 함수는 시대 정신과 도덕적 결의의 결과일 뿐이다. 정부의 부패는 언제나 원칙의 부패에서 시작한다. 여기까지는 또 조지프나이의 분석 그대로입니다. 에피쿠로스의 식구처럼 썩은 것은 결코 술이 아니라 그것을 담은 그릇이다. 부패는 사람의 문제이지 제도로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제도와 법이 번다 할수록 사람들은 위법에 더 길들여진다. 지금 한국의 현실이 그렇다. 중간에 문장들은 솔직히 의미값이 없고요.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하죠. 근데 다 읽힌다고 나를? 네. 시간에 따라 역사가 발전하지 않는 것처럼 사회는 청렴해지지 않아. 지배계급이 결심해야 되는 거지. 법을 아무리 세워도 사람들은 해킹을 연구해서 위법으로 간다? 현실이 그래 임마. 사람이 원래 그런 거야. 에피큐로스의 시 알아? 어? 그러니까 부패를 잡으려고 애쓰지 마. 이러면 조지프나이가 당황하겠죠. 그는 적당한 부패의 기준을 사회가 찾아간다고 분석을 했지. 용인되는 부패의 기준을 만들어간다고 했지. 부패는 못 막는다고 분석하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최초의 논지를 펴는 방식과 글을 마무리 짓는 방식 사이에 간극이 상당해요.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심지어 우리는 그 조지프나이의 분석을 이 필자의 안내로 배웠어요, 지금. 이 우파 세계관에서 세상은 힘의 논리가 우선하는 정글입니다. 그래서 자력 생존이 되게 중요한 가치가 되고 그 맥락에서 자유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자유와 생존을 보장받아야 하는 개인들이 다들 존귀한 것이고 그런 개인들이 뭉쳐서 만들어낸 집단, 공동체는 그래서 엄청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권위가 중요한 거고요. 여기까지는 건강하죠? 그런데 이 세계관이 잘못 발효가 되면 힘의 논리가 우선하는 정글에서 힘의 논리가 지나치게 강조가 되고요. 우선이 아니라 지배하는 위치가 돼요. 이 글 속에서의 전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우가 되면 강자에게 복속하고 그 힘이 불변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충성의 대상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극우가 아니어도 태도가 불량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자, 세상은 원래 각박한 거야. 그러니까 남을 왜 챙겨? 알아서 나쁜 짓 해. 뒤로. 다들 그렇게 해. 도덕, 제도,
국제법? 야 무슨 몽상을 떠들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걸 엄청난 지혜라고 생각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스레드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동의해요. 그 민심을 보기 위해 많은 커뮤니티를 봐야 되잖아요. 스레드의 어른들 다 저렇게 말하더라. 내 알고리즘이 잘못됐나? 그리고 도덕, 제도, 국제법 이런 것들을 들먹이는 사람들을 자기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을 바보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온 오프라인 어딘가에서 이런 태도를 봤어요. 최근에 스레드요. 난 트위터에서도 많이 봐. 트위터는 뭐 늘 그렇고. 그리고 그런 태도를 본 온건한 영역의 좌파와 우파들은 모두 짜증을 느끼게 됩니다. 짜증의 원인은요. 이 태도가 사실 인간 종 전체를 깔아뭉개는 패배주의라는 점에 있습니다. 원래 성악설이란 게 인간 본성이 약하니까 열심히 가르쳐서 선하게 하자는 문명 교육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악하니까 욕망이 지는 게 맞다는 식으로 갑니다. 본성에 패배하는 게 본성이다? 그래서 부패는 못 막아. 포기하면 편해. 타락해버려. 이거 뭐 거의 고대신의 속삭임급인데 인간의 한 개체로서 기분이 안 나쁘면 그건 문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냥 야만으로 살아도 되잖아. 못하러? 더 고상해지려고 애를 써. 여기서는 이제 재래 언론들 사이를 좀 갈라주고 싶은 게 적어도 경향 한겨레나 오마이는 이런 칼럼은 안 싫어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좌파적 세계관이 잘못 발효되면 이런 패배주의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이상한 게 그것대로 나오거든요. 무서운 게 있는데 이리로는 안 가요. 그건 뭐 다음 기회에.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런 태도를 분석하면요. 이런 세계관은 사실 굉장히 낮은 자존감의 다른 표현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도저히 내가 만족할 수준으로 나를 높일 수가 없어. 그런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나를 비롯한 모두를 야만적인 존재로 내려버리고 그렇게 해서 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정글의 진리를 깨달은 현자거든요. 와, 그건 너무 유치한 스킬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수준이 낮아질 리도 없는데. 그렇죠. 하지만 그의 세계에선 이미 낮아졌죠. 아유 그렇게 살면 외로워. 따라서 아무도 안 놀아줘. 따라서 핵심은 아마 그 자존감에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태도를 자랑스럽게 내보이는 그 시니컬한 사람들을 다룰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건 보통 짤에서 많이 봅니다. 아이고 또 왜 그러죠? 밥 드세요. 그거잖아. 예, 저는 갑자기 멜빵을 하기 싫어졌습니다. 이 글을 모두 읽고. 자,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오, 5시 딱 맞췄어. 최소한 클로드보다는 덜 위협적이라 좋아요. 논평에 대한 논평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